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중들은 전쟁 기간 동안에 고팠던 소비들을 이제 마음껏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대중들의 소비의 열망들을 잘 충족시켜주게 된 것이 이제 플라스틱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전쟁 수행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설비를 잔뜩 설치해서 가동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수요자가 없어졌잖아요. 따라서 군수 물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가 필요했죠. 그래서 자본의 욕구와 소비자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플라스틱 대중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1955년에 미국 라이프지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표지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온 가족이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사진들인 것이죠. 본격적인 플라스틱 일회용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1950년은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1950년도는 과도기적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편리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혼란스러워. 그 시기에서 나왔던 게 뭐냐? The future of plastic is in the trash can. 플라스틱의 미래는 쓰레기통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한 번 쓰고 쓰레기로 버리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플라스틱 산업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에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플라스틱 업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1950년대 워크숍 자리에서 나온 강연자의 말이에요. 야, 우리 플라스틱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사람들의 인식, 소비 습관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야 돼.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업계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플라스틱 일회용품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일회용 컵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일회용 비닐봉투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재사용하는 것이죠. 일회용 비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쇼핑용 봉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최초로 만들어진 일회용 비닐 봉투 같은 경우는 세탁 비닐이었어요. 그러면 세탁하고 나서 세탁 옷을 돌려줄 때 이제 비닐을 씌워서 돌려준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 세탁 비닐을 그냥 싹 버려서 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당시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등장하자마자 이 세탁 비닐을 닦아서 쓰고 계속 재사용한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도 마시고 버려야 되는데 또 씻어서 계속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이때까지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아끼고 했던 절약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나왔을 때도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버리세요. 드디어 50년대를 지나서 60년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플라스틱 일회용 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본격적인 시대는 1960년대에 열리게 되는 거고요. 1960년대에 플라스틱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1967년에 개봉했던 영화 졸업입니다. 더스틴 호퍼만이 젊은 시절에 주연했던 영화고요. 플라스틱 얘기를 할 때 이 영화 졸업을 호출하는 것은 영화에서 나왔던 딱 한마디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Just one world plastic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먹고 살지, 어디로 취업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사업을 하는 아버지 친구가 파티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일로 와봐. Just one word. 너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 예, 말씀하세요. 라고 하니까 플라스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산업에 취직을 하면은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어. 플라스틱이 지금 대세야. 플라스틱 유망 산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사를 통해서 1960년에 이미 플라스틱이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을 했다. 1960년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일회용 컵의 황금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1960년에 처음으로 스티로폼으로 된 일회용 컵이 발명이 되어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담는 음료로 처음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스티로폼으로 만든 일회용 컵이에요. 왜 스티로폼으로 만들었냐? 스티로폼이 단열 기능이 뛰어나잖아요. 뜨거운 컵 음료를 담더라도 사람들이 들고 마시기가 굉장히 편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다트사라고 하는 곳에서 스티로폼 컵을 만들어서 1980년까지 스티로폼 컵이 미국에서는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1990년대가 되면서 스티로폼 컵은 퇴조를 하게 되고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플라스틱과 관계없지만 63년도에 보게 되면 이제 종이컵, 안소라 컵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 뉴욕의 명물이었던 유명한 컵도 나오게 되고요. 1964년이 되면 세븐일레븐에서 최초로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서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세븐일레븐이 지금 일본 회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 회사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미국 회사였는데 일본 회사가 인수한 거죠. 뉴욕에서 1963년에 세븐일레븐이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길 가면서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커피가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덮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회용 컵에 덮개를 할 수 있는 리더가 1967년에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1967년에 나왔던 리더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리더가 아닙니다. 그냥 커피에 그냥 그대로 평평하게 입혀져 있는 거고, 손으로 뜯어서 구멍을 내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형태의 리더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